안녕하세요, 렉서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는 급등을 했다가 또 하루는 급락을 했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죠. 자, 어제는 또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조정 기간과 조정폭이 꽤 길고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 빠지고 이 정도 재미가 없었다면 시장은 어떻게든 좋은 소식이 없나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자, 시장에 이 조그만 호재성 기사라도 있으면 바로 반영을 해서 올릴 그런 심산인 거죠. 참, 그 전에 이 기업들의 성장과 실적은 무조건 좋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이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무난한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죠. S&P 500 내 기업들 가운데 70% 이상이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중국 봉쇄 조치 또한 길어지고는 있지만, 자, 이렇게 악재가 길어진다는 점도 이제는 끝이 보인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조그만 소식에도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이 파월 의장의 여전히 강력한 물가 억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0.5% 이상의 이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페드의 가이던스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시장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오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를 보면 일단 바닥은 잡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최근에 올 고점 대비 20% 빠지면서 베어마켓 진입을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올 고점 대비 14.75%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얼마 전 올 고점 대비 30%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24.31%까지 끌어올렸죠. 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이 바닥이건 아니면 좀 더 하락이 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지금 증시를 누르는 가장 큰 악재, 즉 중국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고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이 난다면,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이 거치게 된다면 주가는 또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악재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튀어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모아가면서 이 평단을 꾸준히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야겠죠.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자, 이 두 가지가 이 투자의 정석이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지켜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안정적인 지수 추종 ETF와 함께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이죠.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올해 1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이 원자재와 반도체 등의 수급이 더 어려워졌죠. 특히 전기차에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인 니켈과 리튬, 코발트 등의 이 광물에 대한 수요도 급속하게 늘어났는데요. 자, 이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딸리게 되면서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이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상하이 완전 봉쇄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맞게 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분기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즉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합친 이 자동차 판매량은 반도체 부족 등의 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9%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9% 줄어들었지만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이 전기차의 비중은 크게 확대가 됐단 말이죠. 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6%나 증가를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전분기 대비
12% 줄어들면서 반도체 이 공급망 등의 이슈를 완전히 비켜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의 자동차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선방한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역시 10%로 이 전분기 대비 0.7%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대외적인 악재를 고려해보면 무난한 정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기차와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한 주라도 모아가는 게 결국엔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몇 퍼센트의 수익이 아니라 정말 반도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중장기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긴 호흡으로 투자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정말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기차 시장은 크게 보면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중국은 현재까지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뒤를 유럽이 따라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죠. 자,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만한 성장을 해갈 것이고, 자, 미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기 때문에 앞으로 급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 미국 등 이 3대 시장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폭넓게 하는 것이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의 이 구조적인 성장이 바뀌거나 하락세로 접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의 큰 그림을 보고 뚜벅뚜벅 투자해 나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배경에는 여전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최근 강력한 봉쇄 조치로 인한 경기 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를 전년 대비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다는 말은 하반기에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지난 4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35% 감소한 104만 3천 대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의 판매는 47.8%나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의 판매는 오히려 78.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전기차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로는 36.6% 감소하긴 했지만 이 판매량 증가에 따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4월 이 한 달간만 봤을 때 총 이 104만 3천 대의 이 자동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가 28만 2,500대를 기록하면서 침투율이 4월 한 달간이긴 하지만 3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분기로 확대를 해보면 17%의 이 전기차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말에 만료 예정인 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신규 모델 출시 등의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올 한 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고성장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전고점 대비 50% 넘게 빠졌다가 다행히 현재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인데요. 자, 그나마 최근에 낙폭을 많이 줄였죠.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한데요. 자, 그래도 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작했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도하게 빠진 측면도 있죠. 대외적인 변수와 이 악재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기업의 가치나 이 밸류에이션이 훼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렸었죠. 자, 2차 전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번 조정을 계기로 더욱더 단단하게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4월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중국의 지난 4월 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8%나 급감을 했고 10년 만에 월간 판매량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판매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자, 그 중에서 승용차 소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5.5%나 감소해서 이 승용차 월간 판매량 기준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봉쇄 조치로 인해서 판매도 부진을 했지만 생산도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자, 지난 4월 중국의 이 자동차 생산량도 46.15%나 감소를 했고 승용차 생산량 역시 41.1% 떨어지면서 이 테슬라와 폭스바겐, 닛산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상하이와 인근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 또한 컸던 건데요. 자,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도 중국 봉쇄가 한몫을 하고 있죠. 테슬라는 지난 3월 28일부터 22일 동안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4월 판매량이 3월보다 97.7% 사실 그냥 100%라고 봐도 되겠죠. 공장이 멈췄었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물류 운송마저 어려워지면서 테슬라의 4월 수출량은 제로, 0대로 나타나면서 주가도 큰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지난해 4월보다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44% 증가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샤오펑과 니오, 리샹 등의 생산과 판매는 부진한 반면 이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를 모두 만들고 있는 중국의 비아디는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비아디의 4월 이 전기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1.1%지만 소폭으로 증가를 했고 두 달 연속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해서 역대 최고의 월간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내수 기업 간에도 이 봉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이기도 하죠. 이 비아디의 최근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 회복도 빨라서 현재 작년 고점 대비 10%까지 올라왔죠. 자, 올 한 해 동안의 상승률을 보시면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올해 1월 고점 대비 4%가량 플러스 구간인데요. 자, 그만큼 갈 종목들은 간다는 거죠. 자, 특히 전기차와 2차 전지까지 정말 핫한 이 두 가지 산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비아디의 주가 상승세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반면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의 이 CATL의 주가는 차이나 전기차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막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CATL의 상하이 이 공장 역시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 또한 50%에서 38.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 4월 18일부터 상하이 정부의 생산 재개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면서 이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이 근로자의 복귀율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한 4월이었다고 봐야겠죠? 자, CATL이 4월 한 달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배터리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비아디는 3월 20.31%에서 4월 한 달간 32.18%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비아디는 상승세가 뚜렷한 반면에 CATL은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이 차이나 전기차 ETF가 그동안 이 조정이 깊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현재는 상하이시도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역시 큰 그림에서 이 산업의 성장인 것 같고요. 자, 그러한 산업의 비전에 맞춰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가 결국엔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변동성과 대외적인 악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때마다 주가는 또 이번처럼 휘청휘청거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 산업의 방향성을 잘 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